이제 2차 지필 대비 심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이제 정형고의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은, 여기 이제 생태계 평형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가와 나는 어느 지역 생태계의 상태에 따른, ABC의 상대적인 에너지 양을 나타낸 것이고, ABC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가는 평형이 깨진 상태, 이게 평형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일단은 나를 통해서 먼저 봐야 돼요. 나에서 이렇게 피라미드 세우면, 자, 여기 밑에가 B, 그 다음에 C, A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평형이 깨진 상태에서는 어디가 증가했냐면 C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자, 중간 단계에 C가 증가했다. 자, C는 이제 1차 소비자거든요. 자, 얘가 생산자고, 얘가 1차, 얘가 2차.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위 그래프에서 A는 최상위 영양당을 거치고 있다. 맞고, 자, C는 생산자가 아니라 1차 소비자.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 유지 가능 한계, 요 한계를 넘어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나에서 가로 깨질 수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그림 가는 생산자로부터 3차 소비자까지의 영양 단계로 구성된 안정된 생태계 에너지 피라미드를 나는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 A에서 I의 먹이 구물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제일 여기가 생산자, 여기가 1차, 2차, 3차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생산자,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먹이 그물로도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간은 나로만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D가 멸종하면 D 단계를 보시면 D가 중간 단계거든요. D가 멸종하면 G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자, D가 얘가 멸종하면 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위 단계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맞고 GHI는 생산자거든요. 이걸 다 합친 값은 300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중에서 전 단계에서 현 단계의 에너지, 이걸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데, 전 단계 에너지 총량에서 현 단계 에너지 총량을 나눈가, 요거는 이제 3차 소비자가 가장 크다가 맞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얘는 1차 소비자는 300분의 24거든요. 여기는 300분의 24. 여기는 24분의 2. 그다음에 3차 소비자가 2분의 0.5가 됩니다. 이게 제일 크죠, 그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 답이 3번. 자, 3번 별표 치고 안정된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양은 상대값으로 되어 있고, 에너지의 흐름은 순환된다, 순환되지 않는다? 네, 순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빛 에너지가 지금 10만이 들어갔고 9만이 나갔다. 그러면 여기 A로 흘러 들어간 에너지 전체 양은 자, 만이 되고, 자, 이거 두 개 더하면은 얼마예요? 8,000이니까 여기로 2,000만큼 B로 전달됐습니다. 그러니까 A를 구성하는 총 에너지 양이 만이고요. B를 구성하는 총 에너지 양이 2,000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자, 열로 나가고 전달되고 하는 걸로 봐서 여기로는 이제 얼마 600이 전달됐어요. 그럼 이 600이라는 값은 C를 구성하는 에너지 총량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나가는 양, 여기 열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550. 자, 분해자로 들어간 것이 그대로 열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옳은 거. 기억 빼기 니은의 값입니다. 기억은 2000, 얘가 550, 1450, 틀렸고. 자, 이 에너지 효율 조심해야 돼요. C의 에너지 효율입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효율은 항상 전 단계분의 현 단계의 에너지 양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전 단계가 2000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2000분의 현 단계가 600이거든요. 곱하기 100 해주면 얘는 30%가 맞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맞다. 이거 별표 해주시고 이거 꼭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에너지 양은 B 에너지 양의 5배이다. A의 에너지 양이 아까 만이라고 했고요. B의 에너지 양이 2000이라고 했으니까 5배가 5배가 맞다. 그래서
니은 디귿 4번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구하는 거 알아야 되고 얘를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 양은 자 들어온 양. 네, 들어온 양이 얘를 구성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뭐 세포 호흡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열 에너지, 방출된 열 에너지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이 단계로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전달되게 많이고 2000이니까 5배가 맞다. 자, 다음 4번도 보겠습니다. 4번은 이제 산소 동위원 소비 이거 꼭 나온다 그랬죠? 해양생물 화석에 얘가 많을 때는 자, 해양생물 화석에 많을 때는 한랭할 때 여기에서 많을 때는 한랭할 때고 적을 때가 온난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보면은 산소 동위원 소비가 쭉 증가한 시점이 A죠. 그러면은 자, 해양생물에 이게 많을 때는 한랭했을 때 그래서 얘가 이제 무거운 산소기 때문에 얘를 포함하고 있는 물 분자가 증발하기 이제 한랭할 때는 증발하기 어려우니까 이 물속을 구성하고 있는 해양 생물에 많다라고 했습니다. 해양 생물에 많을 때는 한랭한 것이다. 그리고 대기 구성을 나타내는 빙하에 많을 때는 온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한랭한 거면 여기는 낮을 때는 온난한 시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빙하의 크기는 한랭할 때가 크니까 A가 B보다 크다가 맞고 자, 해수에서 대기로 이동하는 이것의 양은 네, 기온이 높을수록 많다. 요거 맞겠죠? 자,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 측정한 빙하에서 요거의 비율은 언제 많다? 빙하에서는 온난할 때 많다라고 했습니다. 빙하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시기가 A 시기가 작았다가 맞겠죠? 그죠? 네. 그래서 다 맞다. 5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어떤 생태계에서 초식동물의 급감으로 요게 이제 변화 요인이고요. 초식동물은 이제 1차 소비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졌다가 회복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ABC는 이제 개체수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힌트가 뭐가 있냐면 B는 무기물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스스로 합성한다 그랬으니까 B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생산자에 해당이 되고 변화 요인이 일단은 첫 번째 1차 소비자가 감소하는 거죠. 그럼 여기 중간이 여기가 감소하는 거다라고 하면 여기 이게 써 있으니까 더 하기가 좀 이상하네. 자, 1차 소비자가 여기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된 게 첫 번째 단계고요.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로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나요? 여기 상위 단계는 따라간다. 마이너스, 하위 단계는 플러스가 된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얘를 따라서 어떻게 될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하위 단계는 반대로 움직이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걸 따라가지고 여기 중간이 반대로 플러스가 되고 증가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고 나서 여기가 밑에가 마이너스 그쵸? 여기가 위에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냐? 얘가 하나가 마이너스인 거 요거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지금 보니까 C가 1차 소비자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A가 이제 2차 소비자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거 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 게 어디 있어요? A가 마이너스 플러스 된 게 요거죠. 여기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얘 혼자 얘 혼자 이렇게 플러스가 된 거 그 다음에 얘는 위아래로 움직인 거. A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가 된 거. 얘가 4단계다. 그래서 디귿, 니은, 기역, 리을 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는 초식동물이 아니죠. 초식동물은 네 1차 소비자니까 자 A는 뭐다? 2차 소비자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식이 아니고 2차 소비자다. 그 다음에 C의 유기물이 A로 이동한다. 항상 하위 단계에서 여기 위로 유기물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자, 회복 순서는 디귿, 니은, 기역, 리을 순서입니다. 디귿, 니은, 리을, 기역, 리을.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그다음 6번은 이거 많이 한 거죠, 그죠? 지금 현재와 13,000년 후가 나와 있고요. 경사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 방향의 변화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근일점, 원일점 파악을 해주시고, 여기가 근일점이고요. 여기가 원일점, 먼 지점이고, 자, 이게 경사면이 방향이 태양 쪽으로 향해 있을 때 A가 여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겨울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근일점, 원일점은 똑같은데, 자, 이게 경사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여름이 되고요. 여기가 겨울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은 여름에 원일점에 있어요. 그러면 자, 덜 덥고 덜 춥다 라는 것이고요. 13,000년 후에는 여름에 근일점에 있으니까 더 덥고 더 춥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더 멀리 있으니까 겨울에. 그러면 연교차는 네, 여기 13,000년 후가 연교차가 더 크다 이렇게 파악이 되겠네요. 그래서 현재 시점은 연교차가 작은 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겨울은 A. 틀렸습니다. B. 여기다 여름이 A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13,000년 후에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은 더 올라간다. 더 덥다. 더 높다라고 해줘야 되고, 그러면 북반구 겨울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자, 겨울에 더 멀어지니까 13,000년 후가 더 적다가 맞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답은 2번. 자, 7번에 보면은 멸치의 위 속 플랑크톤을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결과를 보면은 멸치의 위 속 내용물에 동물 플랑크톤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순서가 여기가 이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식물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 멸치, 상어로 이동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점점 감소하고 이때 에너지는 순환한다 그랬는데 순환하지 않습니다. 네, 감소하는 건 맞는데 순환하지 않으니까 이거 틀렸고 2차 자 지금 보면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4단계가 있고요. 자, 여기에 식물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 그 다음에 멸치가 여기에 위치하고 상어가 제일 위에 있다. 그런데 2차 소비자의 멸치의 수가 네, 감소한다. 그러면 동물 플랑크톤은 하위 단계니까 이거랑 반대로 움직이고 상어는 이거랑 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물 플랑크톤은 증가하고 여기 바꿔야 되죠. 증가하고 상어의 수는 감소한다. 자, 그 후 어떻게 될까요? 얘의 하위 단계인 멸치. 자, 여기서 밑에 하위 단계는 이게 증가하니까 감소하겠죠. 그쵸?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식물 플랑크톤 수는 뭐 된다? 감소한다. 요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여기 중간 단계의 멸치는 증가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니은도 틀렸다. 그래서 답이 이제 1번. 자, 8번도 보겠습니다. 해초, 성계, 해달로 이루어져 어떤 생태계의 생태 피라미드고요. 그러면 A가 해초, 그 다음에 성계 이렇게 해달이 되겠네요. 자료는 성계의 개체수가 증가했을 때, 자, 얘가 증가했다는 거 의미하는 거 중간에. 자, 증가했을 때 그 이후로 나타난 이런 회복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 가나다가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계, 저 왼쪽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성계가 증가했대요. 갑자기 증가했어. 이게 처음 이제 변화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윗단계, 아랫단계가 바뀌겠죠. 윗단계는 같이 플러스가 되고, 아랫단계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자, 누구의 개체수는 감소했다. 기억이 해초가 돼야 되고, 니은이 해달이 돼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기억이 해초, 얘가 감소한 게 해초, 증가한 게 해달.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성계 개체수가 뭐 됐다? 감소했다. 왜요? 얘 해달 때문에 그렇죠. 해달이 많아지니까 성계가 다시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얘의 하위 단계는 다시 플러스가 되고 얘 상위 단계는 마이너스가 돼서 자, 여기 다에서는 해초는
증가하고 마지막에 여기가 다 시점이죠. 그 다음에 해달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기역은 해초이고 A에 해당되는 게 맞고요. 성계의 에너지 중 일부가 니은, 해달에게 전달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해달의 개체수는 여기서 바뀌어 있죠. 감소해야 되고요. 해초의 개체수는 증가해야 되니까 디귿만 틀리고 기역, 니은이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답이 3번. 자, 그 다음에 그림은 태평양 부근의 표층순환과 대기대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니까 S를 보면은 여기가 남반구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남반구고 여기가 동쪽, 동태평양, 여기가 서태평양. 자, 표층순환은 주로 대기대순환에 의해 발생되는 게 맞고요. 자, 이게 평상시에 태평양 부근의 동서부근, 그거 엘니뇨 때 배웠죠, 그죠? 자, 서쪽이 원래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자, 지금 강수량은 A 지역보다 평상시에는 비가 많다가 아니라 B 지역이 건조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평상시에 건조한 지역이고 여기가 강수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평상시에. 틀렸고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지면 이게 이제 엘니뇨가 발생될 때죠. A, B 지역의 이 차이, 온도 편차는 감소한다가 맞죠. 엘니뇨 때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역 디귿 해서 3번. 그래서 엘니뇨 때는 모든 편차가 감소한다 그랬어요. 동서간의 뭐 수온 편차, 그다음에 기압 편차, 그다음에 뭐죠? 해수면 편차, 해수면 높이, 해수면 편차가 자, 엘니뇨 때 모두 감소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10번을 보면 어떤 지역에서 늑대의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감소시켰을 때의 변화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얘가 사슴이 증가하다 쭉 감소하고요. 식물 군집도 요 시점 이후로 쭉 감소합니다. 쭉 감소를 하고 있고 늑대는 여기서 이제 늑대 사냥을 허용한 이후로 쭉 감소했죠. 자, 늑대가 쭉 감소함과 동시에 자, 사슴은 마구마구 상승하기 시작하고 사슴이 상승하니까 식물 군집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기 시점에 요 별표친 시점에서는 네, 식물 군집수가 적기 때문에 사슴의 개체수도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식물 군집으로 인해서 사슴의 개체수가 감소한 시점은 두 번째 시점이고요.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식물 군집이 줄어든 시점은 첫 번째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고 사슴의 개체수 변화는 늑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늑대 플러스 초원 이게 뭐죠? 식물에 의해서 둘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생태계에서 늑대는 1차 소비자가 아니고요. 2차 소비자입니다. 그쵸? 그래서 기억만 맞다. 1번. 다음 11번에 보면은 간은 2004년부터 그린란드 빙하의 누적 융해량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프를 좀 점들을 연결해 보면 여기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울기 변화 폭이 여기가 더 크죠. 그리고 나는 지구에서 일어난 빙하 융해랑 해수면 열팽창에 의한 해수면 높이 편차 를 나타낸 것이고요. 해수 열팽창에 의한 건 요런 기울기가 요런데 빙하 융해는 요렇습니다. 빙하 융해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린란드 융해량은 기역이 더 많은 게 아니라 니은 기간이 더 많은 거니까 틀렸고 나의 2005년 이후 열팽창에 의한 해수 높이 편차는 빙하 융해에 의한 것보다 크지 않고요. 빙하 융해에 의한 것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해수면 높이는 2004년에 비해서 증가했다. 그쵸? 답은 네 2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온실기체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거고 온실기체는 태양복사가 아니라 지구복사를 흡수하는 네, 기체입니다. 지구복사를 나가려고 한 지구복사 에너지를 잡아서 다시 지표면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온실기체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첫 번째 나에서 자, 상자 윗면을 랩으로 막고 초기 온도를 측정해서 적외선 등을 켰습니다. 자, 적외선 등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를 의미를 한 거고요. 여기 상자 속에 있는 여기가 이제 대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온도 변화를 5분 후 측정을 했더니 지금 나에서는 온도 변화가 0.7도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온도 변화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산화탄소를 넣습니다. 자, 얘는 처음에 온도 편차가 0.7도인데 여긴 CO2를 넣었고요. 다 해서 이렇게 온도 편차를 쟀더니 얼마인가요? 1.1도 올라갔다. 그 다음에 라에서는 이산화탄소 양을 CO2 곱하기 2를 했습니다. 2배를 넣었더니 여기 온도가 나와 있진 않은데 적어도 15.1도보다 높겠죠. 그쵸? 얘가 이제 온실 효과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적외선 등을 상자 아래에서 킨 것은 지구 복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자 안의 기체의 적외선 흡수량은 나가 다보다 적다죠. 다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적어도 요거보다는 온도가 높을 거다. 이게 맞죠? 그 답이 기억 디귿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수면 부근에서 부는 바람의 남북 방향의 연평균 풍속을 위도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자, 여기서 딱 자르시면 됩니다. B의 0도에서 자르고요. 자, 0도를 기준으로 여기쯤이 30도라고 하면은 자, 여기 이쪽 부근은 북풍이 불고 있고요. 여기는 남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배웠잖아요. 이렇게 전체 지구가 있고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자, 이렇게 세 등분으로 자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0도고요. 여기가 30도, 60도, 여기가 이제 90도가 되는데 자, 부는 바람이 북반구에서는 자, 무역풍이 자, 북풍 계열이 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자, 남동 무역풍 이렇게 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풍이 여기 요 지점에서 0에서 30도 사이에서 북풍이 분다라는 거는 여기가 이제 북반구, 여기 남반구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가 북반구 지점, 여기 왼쪽이 남반구에 대한 자료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북풍 계열이고 여기 남풍 계열, 남쪽에서 올라오는 거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A가 남반구가 맞습니다. 일단 B는 여기 적도 쪽이잖아요. 헤들리 순환에 껴있어요. 헤들리 순환의 상승 기류다. B에는 헤들리 순환의 상승 기류가 맞습니다. 적도니까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이 어딘가요? C에는 고압대가 형성된다. 30도 부근입니다. 30도 부근은 하강기류, 그쵸? 30도 하강기류. 여기 다시 상승기류 이렇게 되니까 30도는 하강기류. 자, 그래서 어떻게 배웠냐면 여기가 매우 건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막이 많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배웠고요. 상승기류가 강한 60도 부근에서는 강수량이 많고 그리고 여기는 자, 차가운 공기랑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전선이 형성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C는 내려오는 하강기류가 고압되죠. 그쵸?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므로 건조하고 사막이 많다. 이게 맞죠? 답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가는 어느 해 8월 나는 엘니뇨가 발생한 다음 해 8월 태평양 해수의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요. 엘니뇨 발생 시기에는 평상시에 비해서 동쪽의 수온이 크게 올라간다. 여기가 평상시 나가 엘니뇨 발생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동쪽의 수온이 올라가는 거는 엘니뇨 시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맞게 설명한 것이 몇 개냐 물어봤어요. 무역풍이 어떻게 되나? 약해집니다. 엘니뇨 때 그 용승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약해지죠. 그리고 동쪽과 서쪽의 수온 차이가 더 작아진다가 맞죠? 그리고 서쪽은 강수량이 증가하고 동쪽은 건조해진다 그랬는데 이거는 평상시에
평상시의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엘니뇨는 평상시 기후의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쪽은 건조해지고 강수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건조해지고 또는 가뭄이 들고, 동쪽은 강수량이 많아지고 많아서 홍수가 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틀렸다. 맞는 거는 요거 하나네요. 답이 2번입니다. 자, 그다음 15번 그림 가는 A 시기의 피해 예상 지역. 자, A 시기가 뭔지를 봐야 되고요. 피해 예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A 시기 때 적도 부근 동쪽인지 서쪽인지 모르겠는데 동쪽 또는 서쪽의 해역 한 곳 중에서 측정한 수온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여기 평상시고 A 시기에 수온이 뭐 됐다? 상승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풀 때 여기 수온이 상승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엘니뇨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걸 같이 보셔요. 첫 번째 자료를 같이 봐야 되는데, 아르헨티나가 여기가 동쪽이고요. 여기가 서쪽이에요. 근데 동쪽이 지금 건조한 날씨라고 했습니다. 자, 건조한 거는, 동쪽이 건조한 거는 평상시의 날씨예요. 평소. 근데 건조하다 못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생산량이 감소할 정도로 건조했다라는 거는 평소보다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평소보다 더한 것은 언제다? 같이 가는 거는 라니냐예요. 알겠죠? 그래서 동쪽의 기후가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라니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는 동쪽의 수온은 내려간 거예요. 평년보다 더 내려가고, 서쪽의 수온이 평년보다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온이 상승했다라는 거는 이건 어디를 측정한 거냐면 서쪽을 측정을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시기는 언제다? 라니냐 시기예요. 그쵸? 그러면 A 시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A 시기는 엘니뇨가 아니라 라니냐다. 자, 엘니뇨만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라니냐는 평상시의 기후랑 같이 간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갑자기 허를 찌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나는 적도부근 서태평양을 측정한 게 맞고요. 자, 그러면은 이 라니냐 시기는 용승이 동쪽의 용승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동태평양의 용승 현상은 평상시보다 A 시기에 더 강해진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역풍도 강해집니다. 라니냐 때는. 그래서 답은 2번.